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의 iOS 기기에서 이전까지 기계에서 없던 작업을 또는 기능을 여러분이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워크플로우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W 모양의 앱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유료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무료이기 때문에 쉽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요, 이렇게 굉장히 예쁜 그림이 나오고 여러가지 작업의 종류들이 나열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캡처 노트, 업로드, 레스트 포토, 로그 마이 웨이트 이렇게 쭉쭉 여러가지 작업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점이 영어라는 점, 영어라는 압박을 좀 이겨내셔야 되는데 그거 빼고 한번 넘어가 보죠. 이 수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예쁜 인트로 화면이 나와요. 정말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예시가 나오죠. 이쯤에서 인트로는 그만 보고, 이 앱은요,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My Workflow라는 항목이랑요, 갤러리라는 항목인데, 기본적으로 이 앱 자체가 여러가지 내부에 있는 기능들을 조합하는 앱이에요. 나만의 기능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갤러리를 들어가 보면 이미 수많은 예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에센셜 항목을 들어가 보죠.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능들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바로 탑뉴스를 내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 팁을 얼마를 줘야 될까 계산하는 기능, 하루에 물을 몇 잔 먹나 기록하는 기능, 이런 걸 다 자기가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죠.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갤러리에서 만약에 쓰고 싶은 게 있으면 터치를 해보면 이 항목에 설명이 나옵니다. URL 짧게 만들기 기능을 바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워크플로우, 말 그대로 플로우가 지금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if 조건, 부합하고 있는 주소가 클립보드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은 내가 원하는 걸 인풋해서 그 결과물이 나온다, 그 얘기인데, 자, 원하는 이 기능에 맞으면 get workflow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my workflow 항목으로 내가 지정한 기능이 새로 생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해보죠. 저는 이 translate selection, 원하는 부분만 바로바로 번역해주는 기능, 이걸 한번 추가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랭귀지를 번역하고 싶습니까? 그랜트 액세스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접근 권한을 줘야 되는 앱들이 있어요. 이렇게 접근 권한을 줍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할 거 아니죠? 한국어로 할 거니까 한국어로 한번 골라볼게요. 한국어로 번역해주세요. done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my workflow에 지정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부 항목을 보면 크게 액션들을 원하는 플로우에 가져다 넣어서 내가 원하는 일련의 작업을 자기 스스로 구성해내는 건데, 한번 실행해보죠. URL 주소를 한번 얻어야 되겠죠? URL 줄이기를 실행해보기 위해서 제가 웹페이지를 띄워놨는데요, 이 주소가 지금 무지무지하게 길어요. 복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워크플로우로 돌아왔어요. 지금 주소를 복사해 놓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 작업들이 진행이 돼요. 결과물이 이렇게 도출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긴 주소에 짧아진 형태의 주소를 생성해 준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항목에 보시면은 copy to clipboard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붙여넣기만 하면 내가 짧아진 URL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워크플로우인 거죠. 원래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여러가지 내부 기능의 조합으로 이런 기능을 탄생시킨 거예요. 자, 이 번역하는 기능도 한번 시험해 볼까요? 이 기능은요, 공유 섹션을 이용해서 쉽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앱을 깔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공유할 때 공유 섹션에 공유 활동 안에 run workflow를 이제 추가할 수 있게 됐어요. run workflow를 추가해 봅시다. 그러면 run workflow를 이제 돌릴 수 있는데, 자, 저는 번역하기 기능을 추가해 놨으니까 워크플로우를 켜보죠. 그러면 이렇게 해당하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기능 중에선 번역하는 기능을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돌려보죠. 그러면
워크플로우가 돌아가요. 나왔죠. 영어 선택한 부분에 여기 한글 번역을 얘가 자동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나만의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죠. 쉽게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데요. 크리에이트 워크플로우를 눌러보시면 이 워크플로우의 일단 이름과 이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를 수 있어요. 크게 워크플로우는 3가지 방식으로 돌릴 수 있는데, 앱을 켜서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게 노멀 형태, 그 다음에 위젯에 등록해서 쉽게 바로바로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위젯 형태, 또는 아까처럼 공유 기능 안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형태. 이 2가지는 이렇게 복수 선택도 가능한 거죠. 재밌는 기능을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 동영상에서 바로 mp3를 추출하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톱니바퀴를 눌러서요, 먼저 이름을 만들어 보죠. mp3 추출이라는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콘도 자기가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호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people, symbol, 서비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걸로 mp3 변환 항목을 만들어 볼 건데, done 해서 mp3를 추출이라는 이름을 정해놨고요. 여러가지 액션을 가져다가 놓으면 되는 건데, 액션의 범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자기가 필터링을 해줄 수 있거든요. 저는 파일을 일단 가져오는 작업을 먼저 시행하고 싶어요. get file이라는 명령이 있죠. 눌러보면 여러가지 액션의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러가지 아이클라우드나 여러가지 드랍박스에서 파일을 골라서 가져오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맞죠?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 변환할 수 있겠죠?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세요. 그러면 어떤 서비스에서 그 파일을 불러올까요? 라고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명령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돼요.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그걸 변환하면 되죠. 변환하면 되니까 인코딩을 하면 되겠네요. 포토스 앤 비디오에 가보면 인코드 미디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갖다 놓으면 설명을 볼까요? 리인코드 한다. 미디어를 다시 한번 재인코딩 할 수 있게 해준다. 저는 mp3를 추출할 거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즈도 FHD냐 아니면 그냥 HD냐 아니면 그냥 VGA냐, 스피드 어떻게 할 거니 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저는 mp3를 추출할 거니까 오디오 온리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mp3 항목이 있습니다. mp3 맞죠? 비트레이트는 저는 돌릴 때 물어보게 지금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디어가 인코딩 되겠죠. 그럼 인코딩 된 파일을 내가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장하는 액션을 만들면 되겠죠. 쉐어링에 가시면 쉐어 항목이 있죠. 쉐어 항목을 끌어다 주면 하나의 워크플로우가 지금 완성됐습니다. 자, 파일을 열어서 파일을 인코드해서 그거를 나한테 공유해 주세요 라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어요. 그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 파일 고르라고 나오죠. 라이브 포토 동영상 받아들였습니다. 얘가 인코드를 해요. 인코딩이 끝나니까 이제 공유 화면이 뜨면서 내가 이거를 내가 원하는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죠. 동영상에서 mp3만 추출해줬어요. 자, 추가해보면 성공적으로 소리만 추출된 걸 알 수 있습니다. iOS에 원래 없던 기능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성공한 워크플로우는요, 공유할 수도 있고 바로 홈스크린에 저장해둘 수도 있고, done 해서 나만의 콜렉션으로 이렇게 저장해둘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스크린샷을 자동으로 붙여주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액션을 먼저 골라야 된다고 했죠? 포토스 앤 비디오스에 들어가 보면 get latest screenshot, 최근에 찍은 스크린샷을 가져오는 명령이 여기 있어요. 이 액션을 여기다 주면 포토스 권한을 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권한을 주세요. 그러면 스크린샷을 몇 장이나 가져올 건데, 최근에 찍은 거 몇 장? 예를 들어서 저는 3장의 스크린샷을 갖고 그 다음에 넌 뭘 할 거니? 라고 나오는 거죠. 컴바인 합시다. 결합시켜줘. 어떻게 결합할 건데?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그거를 가로로 할 거니 세로로 할 거니? 세로로 결합해 봅시다. 공간을 띄울 거니? 아니, 안 띄고 바로 붙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바로 포토 앨범에 저장해 라고 나오는 거죠. 어느 앨범에 저장할 건데, 유튜브에 저장해줘 라고 하면 유튜브 앨범에 이제 내가 찍은 3장의 스크린샷이 바로 결합돼서 유튜브 앨범에 저장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명령을 더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사이즈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리사이즈를 중간에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세 장이 결합된 스크린샷이 리사이징 된 다음에 유튜브 앨범에 있는 사진첩에 저장되는 거죠. 이 스크린샷은 너무 큰 게 싫으니까 나는 1280으로 할래. 그게 싫으면 나는 매번 물어보게 해줘 라고 하면 ask when run 하면 물어보겠죠. 스크린샷 사이즈 결합했는데 몇으로 할까요? 물어보고 그거를 유튜브 앨범에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거. 이름도 다시 이런 바꿔보죠. 자, 스샷 3장 붙이기라는 워크플로우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린샷을 3장 한번 찍어볼게요. 스크린샷 3장을 찍겠습니다. 한 장 찍고, 그 다음에 2장 찍고, 그 다음에 3장 찍었습니다. 자, 이 사진들을 없애보고 3장 사진이 이제 사진첩 안에 들어가 있겠죠? 바로 워크플로우를 돌려보죠. 3장의 사진, 최근 사진을 돌리라고 했으니까 플레이! 그러면 오! 아까 제가 물어보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1920으로 할래. 자, 돈 하면 자동으로 포토 앨범, 유튜브 앨범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결과물은 이렇게 아래 표시해 주거든요. 성공적으로 미리 보기가 되죠. 이 3장의 스샷이 자동으로 붙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유튜브 앨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유튜브 앨범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렇게 스샷이 내가 지정한 대로 3장 최근의 사진으로만 세로로 간격 없이 붙은 걸 알 수 있어요. 사이즈도 리사이징하고. 어때요? 정말 없었던 기능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정말 많은 기능이 있고 또 많은 조건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고 영어잖아요. 그게 제일 큰 난관인데 좀 익숙해지면 자기가 기능을 창조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공대생이 아니라서 자세한 그런 프로그램 조건문 같은 건 사실 잘 모르는데 만약에 그런 분야에 좀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생각보다 쉽게 여러가지 기능들을 창조해내시면서 iOS 기기들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워크플로우라는 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